안녕하세요. 교육학 밥친구 이수쌤의 맛있는 교육학, 이번 시간은 오수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섭의 유형과 유의미학습의 수업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섭입니다. 포섭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면 포섭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포섭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작전 같은 거 세울 때도 종종 듣고,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너 저 팀에 있는 사람 우리 팀으로 좀 포섭해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원래는 우리 팀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을 우리 팀이 될 수 있도록 데리고 와라 라는 의미잖아요. 학습에서도 똑같습니다. 원래 내가 알던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죠. 새로운 학습 과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와요? 내 머릿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포섭이라고 오수벨이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은 새로운 학습 과제를 내 머릿속으로 포섭하는 거, 그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학습을 포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포섭은 그런데 새로운 학습 내용, 학습 과제죠. 이거 학습 과제입니다. 배울 내용, 학습 과제랑 인지구조 간의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종속포섭, 상위포섭, 병렬포섭으로 구분이 된다. 이게 바로 포섭의 유형이 되는 거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속적 포섭은 이제 새로운 학습 과제와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뉜다고 그랬었잖아요. 종속적 포섭은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있는 개념보다 하위 과제를 포섭하는 거예요. 인지구조하고 학습 과제.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상위다? 요게 더 상위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상위적 포섭은 반대죠. 인지구조 속 개념보다 새롭게 학습되는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학습 과제가 좀 더 포괄적인 게 되는,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병의적 포섭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종속적 포섭이랑 상위적 포섭을 공부할 때 머릿속에 있는 게 상위 개념이라는 거야, 학습 과제가 상위 개념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애초에 외울 때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여기다가 조사 을을 붙여서 기억하면 헷갈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종속적인 것을 포섭한다, 상위적인 것을 포섭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종속적인 것을 포섭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개념보다 하위 개념을 포섭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속적 포섭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생포섭과 상관포섭이 있습니다. 파생포섭은 학습 내용이 인지구조의 사례이거나 파생적인 내용일 때 일어나는 포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제 내 인지구조가 있죠. 새롭게 학습되는 내용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포섭되면서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막히는 게 없어. 방해하는 게 없어요.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파생포섭이에요. 왜? 인지구조에 있는 내용의 사례예요.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온 파생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흡수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학습한 학습자가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하면 180도 알아요. 그런데 삼각형의 개념 안에 아래에 뭐가 있죠?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다 뭐예요? 삼각형의 하위 개념들이죠.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의 내각의 합도 180도라는 것을 학습하게 됐다. 그럼 어때요? 종속적인 것이죠. 이게 파생포섭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방해하는 거 있어요? 삼각형을 아는데 이등변 삼각형. 뭔가 좀 다른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이 개념에서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파생포섭입니다. 반면에 상관포섭은 하위 개념을 포섭하는데 순조롭지가 않아. 올라가다가 한번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대로 흡수가 안 되는데? 그대로 포섭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문제를 중간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포섭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채소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아는 채소의 개념은 뭐냐면, 무나 배추와 같이 뿌리나 줄기를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소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무, 뿌리 먹잖아요. 배추, 줄기 먹잖아요. 그게 채소.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에게 어느 날 오이라는 애가 나타납니다. 나도 채소예요. 나도 받아줘요. 채소 하면서 올라와요. 근데 이게 그대로 쏙 올라가요? 오이는 열매입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채소의 개념은 뿌리나 줄기인데 갑자기 열매를 먹는 식물이 나타나서 나도 채소예요. 받아줘요. 이러다 보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막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줘야겠죠. 뭘 어떻게 해결해요? 내 머릿속을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뿌리, 줄기 플러스 열매까지 먹는 게 채소구나 라고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상관포섭이에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포섭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지 구조를 수정, 확장, 정교화하는 학습이다. 우리 지금 뭘 수정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뿌리, 줄기 플러스 열매로 수정했죠. 확장했죠? 더 정확하게 정교화시켰죠. 그게 상관포섭입니다. 그래서 파생포섭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사례거나 파생된 내용이니까. 상관포섭은 들어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내 인지구조의 개념을 수정, 확대, 정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참고로 보시면 뭐랑 좀 비슷하냐면 우리 인지발달 이론에서 우리 피아제 동화와 조절 배우잖아요. 거기서 파생은 동화와 되게 비슷하다. 반면에 상관포섭은 조절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하고 좀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적 포섭이에요. 상위적 포섭은 상위적인 것을 상위의 것을 포섭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위에 걸 포섭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봤었던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래요? 얘네들이 사실은 삼각형이래. 이런 카테고리로 묶인대 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보다 상위적 포섭이에요. 그래서 인지구조 속의 개념보다 새롭게 학습하는 내용이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상위적 포섭에 해당된다. 우리가 뭐 원숭이도 알고요, 뭐 고양이도 알고요, 개도 알고 너구리도 아는데요. 얘네들을 다 포유류라고 한대요. 이걸 새롭게 알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상위적 포섭이 되는 거죠. 병렬적 포섭, 병위적 포섭은 그러니까 내가 직각삼각형 알고 있는데 정삼각형 알게 됐어요. 정삼각형 알고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 알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레벨이잖아요. 같은 수준의 것들을 포섭한다. 병위적 포섭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과 인지구조 속의 개념의 수준이 비슷할 때 병위적, 병렬적 포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미 학습의 수업 원리입니다. 유의미 학습 또는 유의미 수용 학습,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서 학습이 일어나려면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으로 이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제 그 방법을 6가지로 그 원리를 제시를 한 것이 유의미 학습의 수업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 수업까지 제시하기 전에 뭐 던진다 그랬어요? 도입 자료, 선행 조치자 제시한다 그랬었잖아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선행 조직자를 제시해야 됩니다. 중요하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점진적 분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려면 점진적으로 분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내용은 뭐겠어요? 통으로 제시하겠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분화, 점점 세분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내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분화시켜서 제시를 해줘야지 유의미하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게 점진적 분해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조정의 원리입니다. 이전에 학습된 내용이랑 새롭게 이제 배운 내용들이 잘 통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이 있어요. 이전에 배운 내용과 이제 새롭게 배운 내용이 잘 합쳐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전에 배운 내용이 있죠? 그럼 또 새롭게 배운 내용하고 잘 합쳐지고 이렇게 점점 잘 통합적으로 조정이 된다. 조정은 뭘 얘기해요? 조화로워야 된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화롭게 잘 통합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의 계열은 계속되는 학습이 이전에 학습된 것과 관계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덧셈 뺄셈 잘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곱셈 나눗셈 배우면 잘 합쳐지죠. 곱셈 나눗셈 배운 다음에 분수 나오면 잘 합쳐지죠. 분수 다음에 다음 내용 내우면 잘 합쳐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점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통합적 조정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들어보면 딱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선행학습의 요약 정리입니다. 유의미학습이 일어나려면 선행학습을 요약하고 정리해줘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학습과제를 학습할 때 지금까지 쭉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요약해주면 학습이 더 잘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체계적인 조직 원리. 그럼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면 학습자들이 유의미하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적 수업을 할 때 학습 내용을 계열적,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가르치면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진다.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학습 준비도의 원리. 학습 준비도는 학습자가 준비되어 있는 그 수준, 발달 수준에 맞춰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도란 학습자의 기존 인지구조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발달 수준, 그러니까 수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발달 수준에 맞게 경험을 제공해야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수준에 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 준비도의 원리입니다. 짜라란. 그래서 내용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포섭의 유형, 종속적 포섭, 상위적 포섭, 병렬적 포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인지구조에 있는 개념보다 하위의 것을 포섭하는 것은 종속적 포섭. 종속적인 것을 포섭한다. 상위적인 것을 포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종속적 포섭에는 파생포섭과 상관포섭이 있다. 파생포섭은 머릿속에 있는 인지구조에서 파생된 것 혹은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섭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상관포섭은 그대로 포섭이 안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딱딱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인지구조를 수정, 확대, 정교화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상위적인 것을 포섭한다라는 것은 인지구조에 있는 개념보다 좀 더 상위의 것. 그래서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삼각형이라는 건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상위적 포섭이 되는 거죠. 병렬적 포섭은 같은 수준에 있는 내용들을 포섭하는 것. 그 다음에 유의미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행 조직자를 제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점진적 분할 원리.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걸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을 제시해야 된다. 통합적 조정의 원리는요. 이전에 배운 내용들과 새롭게 배운 내용들이 잘 통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의 요약 정리의 원리는 이제 새로운 학습까지 제시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요약하고 정리해줘야 된다.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학습이 잘 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게 유의미 학습의 수업 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 가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내용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죠. 근데 선행조직자도 앞에서 봤어. 그러니까 좀 더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수벨 두 번째 시간에서 포섭의 유형과 유의미 학습의 이제 수업 원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1편에서 살펴본 오수벨의 이론들은 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강에서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제 임용시험을 준비한다, 교육학은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특강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이 없도록 꼭 복습하시고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하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선생님은 카페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빠빠.